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가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에 3대 지수는 급락세로 출발했다가 이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장중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은 트럼프 강세 강행이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장 초반 2% 이상 하락했지만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부과가 한 달간 유예됐다는 소식으로 인해 장중 반등세로 돌아서 개장 초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멕시코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1년의 합의에 도달했다 밝혔고,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10,000명의 국가 방위 대원을 국경에 투입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입증되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증시는 빠르게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팔란티어는 장마감 직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이 나와 주가는 단번에 19%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팔란티어의 주당 순이익은 14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올라 주가는 지금 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 역시 꾸준히 3-5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사실 팔란티어는 지난 12월 RSI가 80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 이러한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였다 할 수 있으며, 팔란티어는 지난해 $20 선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이후 인공지능 여파로 실적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80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이러한 기간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매출 역시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러한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현재 장외에서 $100를 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주당 순이익이 급증을 하는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팔란티어는 주로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지금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하면서 AI 혁명의 중심에 서 있어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지난해 S&P 500과 나스닥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다수의 ETF에서 자금이 들어와 주가를 여전히 떠받쳐 주고 있고, 여기에 지난해 3분기 어닝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는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심지어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 올해 1분기 매출액은 8억 5,8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7억 9,9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날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론 트럼프와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여기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다소 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멕시코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도 밝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똑같이 미국산 일부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이날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주가는 단번에 $383까지 내려왔고, 사실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를 모두 미국에서 조립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그렇지 않기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Y의 부품 중 약 15%는 멕시코에서 수입이 되고 나머지 일부는 캐나다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가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때리면 캐나다 역시 테슬라 차량에는 100% 관세로 맞받아쳐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 이 같은 발언은 머스크가 트럼프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더 타격을 주면서 맞불 효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같은 관세율이 전부 적용이 되게 된다면 미국의 관세는 평균 3%에서 10%대로 높아지며, 이 같은 수준은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1% 수준에서 3%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아진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일기 때 이미 10%로 높아졌지만 이번 조치로 22.7%까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금은 이들 세 개 나라가 보복에 나서고도 있어 관세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책들이 미국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우선 경제를 살펴보면 이들 제품에 포함된 외국산 부품 가치를 빼면 미국 GDP의 약 2.5%가 이 세 국가로의 수출에 노출되어 있기에 만약 수출이 중단된다 해도 미 경제는 휘청일 정도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 관세는 매우 파괴적인 세계 무역 전쟁의 첫 번째 타격이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런 상황에서 페드는 향후 1년 동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창구가 닫힐 것이기에 증시는 잠시 흔들리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한편 트럼프는 2018년 재임 당시 1월과 2월 캐나다산 목재에 20%의 관세를 부과해 증시는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3월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 등의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며 다시 한번 증시를 흔들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4월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다 밝히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부상해 증시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6월과 8월 1차, 2차 대중 관세 발표와 부과가 시작되면서 증시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 반등을 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줬지만 2018년 9월 3차 대중 관세가 발표되자 실제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돼 무역 분쟁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확산되며 증시는 단번에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3개월간 20% 넘게 줄고 하락세를 보였고 12월이 되자마자 미국과 중국 간 협의로 3차 관세가 일부 연기되며 다시 증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트럼프 얘기 때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흔들렸던 증시는 잠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했지만 1년 내내 증시를 흔들어 놨고 결국에 이러한 관세는 협의로 연기가 되면서 다시 증시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우리가 이러한 과거 사례를 토대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이러한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이며 그럴 때마다 증시는 흔들려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승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2% 이상 하락하며 $116로 마감했고 사실 엔비디아가 이날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여전히 딥시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관세 공포까지 겹치며 $110 부근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관련 지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만 $5억 훨씬 웃돌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고 이는 딥시크가 주정한 총 훈련 비용의 약 90배 수준이라 여전히 이러한 논란은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딥시크발 충격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AI 관련주들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에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만 여전히 유효한 실적 모멘텀을 기반해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역시 10만 달러 선이 붕괴되며 9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고 이 같은 이유는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워낙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 우리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기만 한다면 다시 좋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 비트코인은 단기 바닥을 칠 때마다 꾸준히 올라오는 우상향의 자산이 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